시간이 1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2021 스포츠 교육 한마당 2일차 소통마당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속 회원분들께서 참석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발표해 주신 분들의 또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시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소통마당 2일차 체육교사 교육분과 사회를 맡은 인천 신정초등학교 전세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덥고 올림픽 열기가 가득한데 이 시간 다 포기하고 여기 계신 분들의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고요. 이분은 총 3개의 섹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진행을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려운 주제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초등체육학 성립의 가능성 탐색이라는 화두로 논의를 진행해 주실 좌장을 맡으신 고문승 교수님께 첫 섹션의 진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승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줌에 오신 분들 화면을 좀 다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안 나와도 되는데요. 화면을 켜주시면 아마 저희 발표하시는 신기철 교수님께서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소통마당의 1분과 초등교사 교육분과 좌장을 맡게 된 한국초등체육학회 학술위원장으로 있는 경영비례 고문수입니다. 오늘 소통마당 주제는 초등체육학의 성립은 가능한가입니다. 진행 순서는 전체가 1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발자자께서 25분에서 30분 내외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면 토론자 2분이 각각 5분 토론을 해주실 거고요.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여러 스님들과 함께 토론 형태로 진행하면서 2시 조금 전까지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발표 중 궁금한 내용을 채팅창에 남겨두시거나 실시간 토론 시 질의응답을 통해 해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부터 초등체육학의 성립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전주교육대학교 신기철 교수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분과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기철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초등체육이 학문인지를 반성해보고 학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떨리고 조심스러운데요. 또 발제에 앞서서 미리 좀 제안점을 말씀드리고 드린다면 제가 교대 출신의 초등교사를 하다가 대학 교수가 됐거든요. 그리고 전공은 교과교육학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점이 어떤 발표 내용의 중심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은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런 제한점이 있더라 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고 이후에 제 발표가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해서 초등체육을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공부한 논리 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해 볼게요. 초등체육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를 2가지로 생각했는데요.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천 분야, 학문 분야로 나눠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사 교육의 변화, 그리고 학회의 적극적인 학술 활동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초등체육 하면 그 이미지가 아나공 수업의 성지, 또 체육교육의 불모지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양옥 교수를 필두로 전국의 교대 교수진 그리고 스포츠 교육학 연구진이 공동으로 교사교육 프로그램 표준화, 그러니까 초등 예비교사를 위한 그 표준화를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연구가 최신의 국제적인 그 체육교육 동향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 교사의 수업 안목이라든가 수업 재구성 능력을 기르는 데 주력했거든요.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후에 학교 현장에는 그 좀 바람직한 수업, 좋은 수업을 하려는 그 교사들이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최근에는 교사학습 공동체 TLC도 왕성하게 또 지역별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많은 변화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학문적으로도 볼 때 초등교사가 대학원에 진학하던 사례가 소수였다가 이제 교대 대학원이 생기면서 좀 대학원생이 증가했잖아요. 자연스럽게 학위 논문도 양산이 되고 그러면서 초등체육 관련 연구가 양적인 성장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그 논문이 또 학회 학술지에 투고되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이제 게재되다 보니까 질적인 성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을 했다면 초등체육이 학문인 것이 자동적으로 담보되는 건가는 의문입니다. 주변에 관련된 여러 학문 분야 또는 학회 차원에서도 보면 자기 정체성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유아교육, 초등교육, 체육학에서도 그렇고요. 또 가깝게는 이제 여성체육학회 또 볼 수 있는데 우리 학회장님 유정혜 교수님이 그 여성체육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초등체육 분야에서는 그러한 가끔 이렇게 언급되는 적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도한 적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직 이론가로 유명한 러셀 링컨 에코프는 학문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지식들 속에서 적절한 지식의 범주를 개발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학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루는 초등체육은 그 적절한 지식의 범주가 무엇일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과학철학자로 유명한 칼 포퍼가 얘기했듯이 좋은 학문이 되려면 좀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런 속에서 아이디어가 진보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이번 제가 이제 발제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등체육은 학문일까요? 좀 어리석은 질문처럼 들리기도 할 것 같습니다. 초등체육학회가 벌써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초등체육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논문 연구가 많이 축적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학문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하죠.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지식 체계. 근데 그것을 제 지금 발표에서는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제가 지금 임의적으로 연구 대상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 연구 역량도 있고 지면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물음을 던지면서 시작해 보는데요. 초등체육학은 무엇을 연구하는가입니다. 기존의 연구들을 검색을 해보면 초등학교 또 초등, 아동이라는 키워드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초등체육 연구를 정의를 해보자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육교육과 초등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에 관해 연구하는 것 또는 초등교육이라는 제도와 초등학교라는 공간 내에 존재하고 작동하는 아동의 체육에 관련된 현상 또 이것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초등체육 연구의 특징을 보면 우선 정과체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걸 볼 수 있어요. 그 근거는 안양옥 교수님의 연구인데요. 그 연구는 사실 초등체육을 순수 체육학이 아니라 체육교육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한 한계는 있긴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초등체육 분야 연구 동향을 살펴본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체육은 체육학이라기보다는 체육교육학이 더 친숙해 보입니다. 일반 체육학 하면 분과 학문들의 융합체라 할 수 있는 반면에 초등체육학은 교과교육학이 정경으로 교과 내용학이 배경으로 역할한다는 점이겠죠. 다음 물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으로 이제 초등체육학은 누가 연구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초등체육을 연구하는 주체가 따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등체육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려는 주체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좁잖아요, 초등학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초등교육이라는 제도, 초등학교라는 공간, 아동에 주목하기 때문에 초등체육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연구하신 분들을 보면은 교육대학교의 교수님, 또 학위를 가진 초등교사, 또 기타로 이제 일반 대학 교수님과 중등교사, 전문 연구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대 교수의 경우에는 각자 세부 전공이 있어요. 교과교육학을 비롯해서 내용학 전공을 하시고 그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연구를 하시더라도 결국은 초등교사 양성하는 교사교육자이기 때문에 전공 분야가 무엇이든 간에 결국
초등체육과 관련지어야 하는 책임이 있죠. 그래서 또 다음으로 보면 이제 초등교사를 볼 수 있는데요. 교대 교수님 못지않게 버금가는 연구자라고 할 수 있죠. 석박사 학위를 가진 초등교사를 말하는 겁니다. 흔히 좀 학문 후속세다라고도 얘기하죠. 또 이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나 또 같이 일하는 동료 교사를 대상으로 체육교육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개선해 나가는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죠. 동시에 뭐 대학원의 지도 교수님과 함께 또는 동료 대학원생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하면서 초등체육의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 외에 기타로 분류해 본 그 연구자들은 대개 자기 전공 영역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대상을 초등학교나 아동 뭐 그런 주제로 삼아서 그 초등체육 그러니까 자신의 연구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연구는 제가 볼 때 초등체육의 학문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보여졌어요. 예를 들면 뭐 운동 수행과 관련된 내용학의 연구들이 있는데 그 해당 분야의 순수 지식을 창출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지만 그 연구 내용 결과가 초등체육학의 지식 체계로 어떻게 구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과 뭐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뭐 제 개인적인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초등체육을 둘러싼 학문 영역에서 그 정체성이나 본질 그런 담론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체육학이랑 초등교육학 두 영역을 보겠습니다. 먼저 체육학에서의 정체성 논의를 보면은 그 시작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체육학문화 운동입니다. 기존 체육학의 성격은 신체 훈련에 관한 것으로서 뭐 학문이라기보다는 전문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었고 피지컬 에듀케이션 그 명칭 그대로 교육의 이미지를 띠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성격과 이미지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외부로부터의 도전이죠. 소련의 스푸트니크 발사 충격, 그 때문에 미국은 그 학문과 교육 시스템에서 개혁운동을 펼치게 됐고 그런 와중에 하버드 대학 총장인 제임스 코난트가 도발적인 발언을 합니다. 체육이 학문이 아닌데 왜 대학에 있느냐. 고등교육 사회에서 배제돼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퇴출되겠구나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그 응전의 포문을 열게 됐죠. 아시는 것처럼 프랭클린 헨리가 나서서 체육학이 학문성인 것을 강변하게 됩니다. 그 후로 스포츠가 인간 움직임 과학 등 명칭으로 이렇게 학문으로서 입지를 다져가게 됩니다. 그게 학문화 운동이잖아요. 이렇게 체육학이 학문적 궤도에 오르면서 뭐 이재용과 박현우에 의하면 그 특성을 좀 파악했는데 체육학은 학문 체계로는 하위 분과적인 구조를 그리고 연구 방식은 학제적 연구 구조를 연구 대상은 다학문적 구조를 띄었다고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네, 이 체육 학문화 운동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현재도 그 정체성의 문제가 위기상에 있다고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론이 현재 진행형인데요. 여러 학자들이 제기하는 그 정체성 위기의 핵심은 체육학이 분과학으로 세분화되어도 너무 세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뭐 그렇게 세분화된 것을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있어요. 관찰의 폭을 넓혀주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했다는 그러한 평가를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학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분과 영역 간의 소통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정도로 폐쇄성과 배타성이 있다는 점이죠. 인용문을 잠시 보시면 예를 들어 운동생리학의 지식들은 체육철학 연구자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지식이며 자신의 연구에 그리 도움이 되는 지식이 아닐 수 있다는 현실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모학문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체육학의 정체성 상실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학문은 체육학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인접학문. 예를 들면 스포츠 사회학이면 일반 사회학이고 운동 생리학이면 일반 생리학
그걸 따라간 거기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뭐 거기에 대해서 김동규 교수님이나 뭐 김현수 뭐 박사들이 이런 대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체육학 분야는 여기까지 보고 그다음 초등교육학으로 보겠습니다. 초등교육학에서의 학문적 정체성을 고민하게 된 시작은 좀 특이합니다. 학문을 좀 더 순수하게 반성하고 고찰하는 차원이 아니라 외부에 떠밀려서 하게 된 것이 크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교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초등교원 양성체제 개편이라든가 또 중초 교사 임용 같은 그러한 정책이 밀려 들어오면서 이 초등교육의 전문성, 초등교육의 특수성 이런 부분의 담론이 시작되게 됐어요. 인용문을 한번 볼게요, 같이. 최근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초등학교에 배치하기 위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위한 보수교육을 놓고 교육대학교 교수학생은 물론 교육청의 교육행정과 초등교사, 학부모들까지 초등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내세워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의 초등학교 유입을 반대해왔던 교육대학들도 하나둘씩 경제정치적 논리에 밀려 초등교육의 전문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도서벽지 지역에 초등교사 유치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교육대 학생의 요구에 모 교육청에서는 초등교육의 전문성이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보수교육만이 부족한 초등교사를 메우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뭐 인용문에서 보듯이 엄청 바랐지.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바라보는 통념은 그렇게 아니, 이 사람은 초등교육 관점에서 긍정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초등교육학의 학문성 논의는 그 시작이 뭔가 이렇게 오버레이드 됩니다. 체육 학문화 운동가, 체육학이 대학사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 타파를 위해서 학문화 운동을 펼쳤던 모습처럼 초등교육학의 그 정체성 담론도 그런 시점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그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초등교육학회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여전히 초등교육과 초등교육학의 관계 뭐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주제로 이게 워크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는 못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관심이 있는데 뭐 결국 그러한 연구들이 시사하는 점은 이것입니다. 초등교육은 한 사람의 교사가 여러 교과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특수성이자 전문성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초등교육만의 특수성이 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초등교육학의 학문성 담론들이 이어지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등체육과 차별성을 갖는 초등체육의 고유한 본질, 특성을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변 학문의 그 담론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초등체육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과제를 4가지 정도로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한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체육의 개념화 담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초등교육학에 그 초등체육이 이렇게 포함돼요. 또 일반 체육학의 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관계 맺음이 자칫 초등체육을 초등교육학이나 체육학이 종속된 것으로 간주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등체육이 초등교육학을 구성하는 유체이기도 하고 또 체육학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초등체육학의 독자성이나 특수성을 강화하거나 뭐 초등체육의 성격에 굳이 관심과 비중을 들일 필요가 있겠냐라는 인식, 그것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이 수식어로 붙는 다른 교과 영역에서도 이러한 정체성 담론이 어떻게 됐는가를 살펴보면 뭐 도덕과 영어과 수학과 국어교육과에서도 이게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데 이들 연구가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초등 교과 교육의 실제를 좀 심층적으로 기술하면서 개념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초등체육 분야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죠. 안양옥, 한상윤, 그리고 최희창과 젠서명의 연구가 나름 모래 속의 진주와 같은 뭐 분계 일학 같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양욱 교수에 하면 초등체육 교육학의 그 역사적 흐름과 특징을 이렇게 표로 설명을 해 보였습니다. 또 전세명과 최희창은 그 초등체육이 전인교육을 위한 운동소양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알프레드 하이트헤드의 교육의 리듬 그 아이디어로 그 초등체육을 낭만 교육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연구 담론처럼 우리 초등체육학 연구자들 또 우리 학문 공동체는 이 초등체육의 독자적인 특성에 주목하고 이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체육의 개념한 논의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좀 두 가지 물음이 있어서 끄집어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은 후학들이 더 심도 있게 과학적으로 탐구가 되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먼저 초등체육과 중등체육이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이 물음의 현행 교육과정 문서가 피상적인 답을 주긴 합니다. 이렇게 성격에서 초등은 기초 기본 교육이고 중등은 심화 적용 교육이라고 말이죠. 또 내용 체계에서도 차이점이 있죠. 중등은 스포츠 중심이고 초등은 놀이 게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초등체육에 대한 통념을 생각하게 돼요. 그게 참 유쾌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 수업 모형을 바라보는 인식에서도 움직임 교육 모형 이건 초등이고 스포츠 교육 모형 이건 중등에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점들을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김명수 교수는 초등체육이 낮은 수준의 기초 내용을 담당하는 교육, 엘레멘터리 에듀케이션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아동 경험에서 출발해서 점진적으로 성인의 경험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용과 방법을 순차적으로 조직해 나가는 교육. 그래서 초등은 프라이머리의 의미가 돼야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한성윤 선생님도 초등의 의미를 초보적이라는 뜻으로 보다는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뜻으로 봐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리터러시에 대한 용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피지컬 리터러시가 있죠. 그렇다면 리터러시 교육에 있어서 초등체육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또 생각이 듭니다. 리터러시는 원래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의 뜻이지만 현재는 그게 좀 확장돼서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향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있어요. 화이트헤드가 피지컬 리터러시를 소개할 때 이 개념이 지금 여러 분야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개념적 요소는 이게 5가지 평생에 걸쳐서 뭐 가치를 부여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것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이제 최희창 선생님을 통해서 운동 소양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리터러시와 소양 이 두 가지 생각해 볼 때 사실 저는 그 리터러시는 3R의 의미로 시작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 교과 교육에 입문하는 아동기가 적절해 보입니다. 반면에 소양은 학교 교육 외에 교과 교육 외에 진로 특성 교육을 포함하는 전 학령기에 해당되는 용어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시기보다도 그 이 피지컬 리터러 소양보다는 리터러시라는 표현 그리고 그 시기가 초등체육이 가장 리터러시를 기르는 좋은 시기다. 라로시가 이 초등체육을 피지컬 리터러시 함량의 결정적 시기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지컬 리터러시가 이 초등체육을 대변해주는 대안적 브랜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초등체육의 학문적 정체성. 그다음 두 번째는 초등체육 연구가 본연의 특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등체육의 개념이 정교해질수록 연구의 초점도 명확해지고 본연의 학문적 독자성을 구축해 나갈 수 있으면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등체육 연구의 가장 권위지는 한국초등체육학회지라고 볼 것 같아요. 근데 이 학회지에 실린 논문들 중에는 초등체육학의 특성이나 독자성을 살리지 못한 연구도 이게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게 초등보다는 학교 체육 전체라는 거시적인 렌즈를 취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초등체육의 맥락에 대한 집중이 안 된 점은 좀 아쉽습니다. 뭐 이런 점 연결해서 이옥선은 초등체육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동에 관한 연구가 초등체육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아동을 위한 아동과 함께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었고요.
또 서재처가 양광희 교수가 또 주장한 바로는 초등체육이 정과 체육에 머무르지 말고 학교 안에만 머물지 말고 벗어나서 유소년의 가족 단위 스포츠, 여가 현상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한편 이제 초등체육학회이기 때문에 교과교육학과 교과 내용학 관계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포츠 교육학은 교과 교육학이고 그 외에 체육학의 분과 학문들은 교과 내용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 교육학은 그러한 교과 내용이 만들어내는 순수 지식을 그 교육 환경과 학생에게 맞추어서 응용하는 지식, PCK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의 구분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이 구분이 의미가 가는 지점은 교사 양성에 있다고 봅니다. 다른 영역에서는 굳이 그런 부분이 필요 없죠. 근데 이 교과 교육과 교과 내용학의 구분 역할이 초등 파트와 중등 파트가 다르게 좀 여겨집니다. 교육과 교육학은 교육대학에서 매우 우세한 입장입니다. 반면에 사범대학에서는 교과 교육학이 n분의 1 비중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사 임용과 이 진로 지도와 이게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등에서는 그 교직에 진출하는 그 확률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 지도 차원에서 교사가 아닌 다른 직종을 고려하다 보면은 내용학의 비중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교육대학에서는 내용학이 낮은 수준에서 이제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실수학부도 어려웠거니와 좀 약간 교양 수준에서 다뤄지는 정도 그런 특징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체육학은 그 학문적 정체성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고 했죠. 지나친 세분화로 인해서요. 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내용학 하시는 분들에게 동의를 얻기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교과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이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학교 교육과정,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드는 체육과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그리고 또 교사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가장 통섭하기 좋은 단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범대학교에서는 그 교육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을 서로 통섭 융합하는데 어려움이 지금 하고 때문에 교대 초등교육에서는 교과 교육이 선도적으로 내용학과 융합하면서 통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체육 학문화의 그 정체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방안을 초등체육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등체육연구에서 교과 내용학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주목되는 두 연구가 좀 있었어요. 이기창 교수님 연구와 엄우석 교수님 연구 등등. 자, 이런 연구가 초등체육학에 주는 메시지는 초등체육학이 교과 교육학 울타리 안에만 국한하지 말고 체육학의 다양한 분과 학문과 연계되어야 하고 교과 내용학에서 구축하는 그 지식 체계가 초등체육에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전문 도서의 추가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열심히 글을 쓰지는 못하고 있어서 이 도서 발간 이 부분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렇지만 학문의 발전은 여지없이 이 최후로 말해지는 것 같습니다. 학문의 지식의 유통은 결국 뭐 연구, 논문, 강의가 있지만 최종적인 유통 매개체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책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그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초등체육학자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면 협력적으로 이런 서적 발간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원고의 표로 제시를 해봤어요. 초등체육 관련해서 서적들이 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눈에 의미 있게 와닿은 서적들을 좀 구성해 본 건데요. 특징들 보면은 근데 교사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교육 차원에서 활용되는 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적들이 담고 있는 내용 또한 중등교육과 비교할 때 교과교육학 분야의 지식이 주를 이루고 있고 교과 내용학의 지식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적으로 봐도 작고 분야별로도 좀 편중되어 있는 편인데요. 초등체육에서 교과 내용학 서적이 부족한 점은 아마도
그 초등체육에서 교과 교육학이 우위에 있어서 또 교과 내용학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또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교과 내용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일반 체육학과 초등체육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성에 관심을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연연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과제로 넘어갑니다. 학문 후속 세대를 육성하고 그들의 진로를 지원하는 과제를 좀 제안해 봅니다. 지속적인 학문 발전을 하려면 그 분야의 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학문 후속 세대의 관심은 매우 중요하죠. 1992년 서울대학교에서 그 토론회에서 학문 후속 세대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고 그 개념은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 박사과정생들을 통해서 지식 생산에 굉장히 좀 역할을 많이 좀 기대하는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었어요. 또 한편 우리 교육대학에도 학위과정이 생기면서 이런 논문을 쓰는 학문 후속 세대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초등체육이 학문적 이상을 인정받았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고 동시에 그래서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할 수 있고 가능하고 또 그렇게 또 학문 발전을 선도해 나갈 인력들을 키워내야 될 당위성을 주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학문 후속 세대를 외부자적 입장으로 볼 때는 뭐 뛰어난 인재, 보는 과목이 달라, 뭐 함께 연구하기 편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학문 후속 세대인 당사자로서는 대학 교수, 연구자로서 마음껏 연구하고 싶다. 뭔가 진로의 확신을 가지고 싶다. 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외부자의 시선과 내부자적인 참 이게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나 전문 연구원으로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야 학문 후속 세대의 유입도 확대되고 그런 중에 경쟁력 있는 예비학자가 양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진로의 확신이 없다면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은 그저 바람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제 학령 인구 감소 또 교직 현장에서의 문화가 바뀌어서 대학원 진출한 교사 비율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학문 후속 세대가 뭐 직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초등체육에 있어서는 거의 학문 후속 세대가 초등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체육 학문 후속 세대는 교수나 연구직으로 진출하는데 이 직업이 있다는 점이 오히려 장애의 요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또 한 예로 연구재단에서 해마다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초등교사는 그런데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직업이 있기 때문에. 또 전문직으로 진출하려도 초등이라는 낙인인 효과 때문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점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도 이 초등이라는 수준의 그릇된 통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좀 제기해 봅니다. 초등체육을 직업과 연결되고 그것을 전공 영역으로 삼아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초등교사보다 초등체육의 현상을 더 잘 이해하고 연구하고 그 결과를 현장적으로 검증하기 수월한 연구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초등체육 학문 후속 세대가 학문적 성과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 교수나 전문 연구직으로 전국 진출할 수 있도록 좀 기성 학문 세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필요가 있고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또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발표가 굉장히 많이 부족했고요. 또 제가 하려고 했던 문제제기나 그것에 대한 해법이 뭐 논리적인 완결성도 좀 부족한 점도 있고 뭐 식상하거나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진 주장으로 이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좀 용기 내서 얘기 꺼낸 이유는 앞으로 초등체육의 본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의미 있는 지식을 축적해 나가고 학문의 발전을 바라는 그 기대, 희망 때문이 그렇습니다. 체육 학문화 운동은 이미 최첨단에 와 있다고 보고요. 이제는 그래서 초등체육 학문화 운동을 펼쳐야 할 때이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신기철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자작께서는
초등체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담론을 유도하기 위해 초등체육학은 무엇을 연구하고 누가 연구하는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초등체육을 둘러싼 관련 학문 분야인 체육학과 초등교육학에서 학문적 정체성 담론이 탐색 과정에서 얻어진 시사점을 바탕으로 초등체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4가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초등체육의 개념화 담론 확대의 필요성, 초등체육 연구의 특성화, 전문 도서의 발간, 학문 후속 세대의 육성 및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발표와 관련하여 토론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초등체육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 동답초등학교 교사로 있는 김동식 박사님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 동답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하고 또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토론자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신규철 교수님 글을 읽으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초등체육학이 성립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자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이 주제는 또 제가 관심 있는 주제였기도 하고 평소에 이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조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식을 문제 제기되는 한 방식으로 이렇게 2가지 정도의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 개인적인 사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 신기철 교수님께서 원고에서도 이렇게 기술을 하셨듯이 현재 그 체육학을 바라보고 있는 걱정스러운 시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칠게 요약한다고 그러면 체육학이란 철학, 사회학, 심리학 등과 같은 어떤 모학문에 의존하고 있는 어떤 분과학문의 집합명사가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면 이제 체육학이 상당히 이제 공공한 지위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제 보통 그런 공공한 지위를 응용학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무엇을 응용하는 것이고 무엇을 위한 응용인지에 대한 논의가 조금 저도 공부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스포츠 교육학의 위치는 조금 더 위태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교육학이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모학문, 교육학 그 자체도 사실은 일종의 분과학문들에 의존하고 있는 예컨대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이런 분과학문에 의존하고 있는 응용학문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스포츠 교육학 자체는 이중응용 또는 이중종속의 위치에 처해 있는 현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등체육학적 성립을 위한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는 체육학의 성립이 가능한가.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요. 체육의 학문화 운동이 있었고 학문적 위치가 어느 정도 아주 큰 학회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학 제2의 체육학 학문화 운동이 전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을 평소에 갖고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초등체육이라고 할 때 초등체육을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보통 이제 초등체육이라고 하면 체육이라고 하면 보통 신체 활동 플러스 교육 활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체육학자들이 신체에 관련된 문제는 아주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담론이 전개되는 반면에 교육과 관련된 논의는 사실상 교육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을 가지고 온다든지 거기에 대한 연구는 사실 우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이번 토론 주제를 토론을 준비하면서 조금 찾아보니까 주로 이제 교육이 뭐냐, 체육에서 얘기하는 교육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인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주로 지금 제가 살펴본 논문에서는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라는 어떤 공학적 개념이
많이 이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라는 것은 교육의 결과, 그죠? 교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그 결과나 또는 교육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순환 논리를 만들어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원고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체육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신체 활동을 통한 교육입니다. 그러면 교육은 무엇입니까? 보통 이제 신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논의가 전개되었다고 하면 교육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면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순환 논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때문에 우리가 초등체육학 또는 체육학의 어떤 학적 성립을 만약에 새로운 담론이 형성될 때 우리가 같이 치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초등체육 연구의 대상은 아동기 체육인가라는 주제입니다.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회 볼 때 초등학생 또는 초등학생은 아동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연령으로 대상을 이렇게 짓는 방식인데, 조금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예컨대 불과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기간에도 초등학교 교실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러 나이가 한데 모여서 초등교육을 받곤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요즘 테니스를 배우고 있는데, 제 레슨 앞타임에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같이 레슨을 받아요. 근데 커리큘럼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은 초등체육을 배우는 것이고 저는 중고등체육을 배우고 있는 것인가? 사실 똑같은데. 그래서 초등체육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이라고 생각하는 방식 외에 우리 신기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떤 사람이든지 특정한 소재 또는 운동을 만약에 배운다고 했을 때 누구나 초등체육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그런 어떤 인문기 체육이 초등체육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단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신기조 교수님도 원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기초 기본 교육이기 때문에 또 중등체육 또는 고등체육에 종속된 또는 수단으로 비춰지는 그런 시각은 다소 경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생각을 좀 너무 거칠게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고, 이제 혹시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기철 교수님, 조금 있다가 김동식 박사님 어떤 생각과 고민들에 대해서 잠깐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서울대학교에서 스포츠교육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경기 안산 서초등학교 교사로 있는 이승배 박사님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 토론을 하게 된 경기도 안산 서초등학교의 교사 이승배입니다.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뵙게 되니 좀 반갑고요. 오늘 주제는 굉장히 조금 저 같으면 이런 주제 원고를 이렇게 부탁받았으면 도망갔을 텐데 이렇게 우리 신 교수님 마음 부담이 굉장히 컸을 테고, 또 이렇게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발제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보통 정체성이라고 하면 어떤 존재의 본질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생각으로 본질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반성의 기준이고, 또 하나의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지향점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체성이 혼란스럽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나아갈 길, 방향 이런 부분들을
잃어버리는 또는 상실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또 조직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하나의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초등체육학을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 신 교수님이 먼저 이렇게 체육학의 어떤 그 학문화 운동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여타의 모학문으로 또 환원되는 문제 그런 부분들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도 저 뭐 들은 이야기지만 운동 생리학은 운동학인가 생리학인가 그것도 아니면 생리학의 아류작인가 뭐 심리학은 뭐 스포츠 심리학의 어떤 스포츠 학인가 또는 연구 초점만이 어떤 모 학문의 어떤 심리학을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교육학도 마찬가지고요. 스포츠 체육학인가 또 교육학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이렇게 무례하고 좀 거칠게 표현된 부분들을 이제 듣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초등체육학은 과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렇게 이러한 세분화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서 하나의 사물이나 현상이 단편적이지 않고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각 분과 학문 지식들을 대통합하고 통습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기도 했고 이렇게 학회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학술 대회의 어떤 각 분과 학문 영역들이 서로 이렇게 융합해서 이렇게 뭐 학제 간 연구나 학술 대회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체육학의 고민은 우리 초등체육학에서의 고민과 좀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연구의 현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 신 교수님 말씀 많이 주셨는데 초등체육학은 무엇을 연구하는가라는 그런 자문으로 연구 대상, 연구 내용 및 영역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셨고 누가 연구하는가를 통해서 연구 주체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께서도 많은 연구를 해주셨고 또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연구를 해주셨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역사가 좀 짧고 이렇게 초등체육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연구 인력들이 좀 더 충원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초등체육학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좀 전에 우리 김동식 선생님도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초등체육학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령기 유소년 아동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초등학생들은 중학교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청소년들하고 또 성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생들은 어떤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라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완전히 별개의 그런 가치와 특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의 대상인 그 초등학생들의 어떤 본질, 특수성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연구가 이루어질 때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살아날 수 있고 중등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담론들 그런 부분들을 이식시키는 부분들은 우리 발전자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 자체적으로
가치와 특성을 지닌 특별한 또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좀 전에 이렇게 우리 신 교수님께서 이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연구 방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잠깐 논외로 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구에서는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그 아이들이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의 언어가 성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와 달리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찰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5분 정도고 이렇게 좀 짧게 주어져 가지고 많은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뭐 하나의 어떤 학문 후속 세대고 제가 어떤 한 몇 년 전에 이제 경험담을 잠깐 하나 들려드리면 이제 어떤 학회를 마치고 이제 뒤풀이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 후배가 물었던 부분들이 약간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초등체육이 중등체육과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초등스러운지, 초등인지, 초등체육학인지 학문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참 많이 듭니다. 어떤 게 초등체육학입니까? 라고 저한테 한번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처지고 명쾌한 답을 드리지도 못했지만 같이 고민하는 이 자리가 아마 그런 부분들을 확장시키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자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후학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고 한 30년 정도 이렇게 이제 채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짧은 시간 속에서 초등체육학회가 이렇게 발전되어져 왔는데 이렇게 학문적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는 좀 무엇인가 좀 뚜렷한 그리고 좀 명확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고 들려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준비가 좀 있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5분 정도로 우리 자장이신 고문수 교수님께서 좀 압박을 주셔가지고 이 정도로 해서 토론을 간단하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자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대주제를 가지고 짧은 1시간 내에서 마무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의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초등체육학회 학술대에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토론자분의 의견에 대해서 신기철 교수님이 혹시 짧게 뭐 한 가지 정도만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분의 토론자분께 감사합니다. 뭐 다른 질문은 따로 제가 받은 것 같지는 않고 제 원고에 대해서 보시면서 또 부족했던 부분들을 코멘트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 의도가 발표 의도가 완벽한 것을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 이후에 이것이 더 진전된 담론으로 과학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초등체육학회 오늘 두 번째 오늘 이 분과는 우리 초등체육학회를 위한 자리로 알고 있어요. 우리 학회가 여기에 더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건 우리 두 토론자님께서도 동의해 주신 것 같고 또 공교롭게도 그 토론자분들이 다 교사이시더라고요. 초등교사. 만약 교수님 내용학을 하신 분이 또 토론하셨으면 또 다른 말씀을 주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쉽습니다. 하여튼 이후에라도 우리 학회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뭐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분만 줌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 중에 조금 발제자 또는 토론자 분께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 가지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박용남 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한 가지 정도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줘도 좋고요. 발제자분에게 조금 궁금한 점 있으면 한번 여쭤봐 주시죠. 뭐 질문을 딱히 준비는 하지 않았고요. 제가 그 발제부터 토론을 들으면서 약간 의구심이 들었던 지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동식 선생님께서 초등체육이 인문기 체육으로 개념을 더 내리는 게 더 적합하지 않느냐는 뉘앙스로 예시를 테니스 배우시는 예시를 드셨어요. 저는 근데 한편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이게 자칫하면 초등체육을 좀 더 흔들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저는 김동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커리큘럼으로 테니스를 배우고 있는 초등학생, 여학생과 선생님의 차이를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 우리 초등체육 혹은 초등체육 교육과 스포츠 교육학을 차이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테니스 코치가 같은 커리큘럼으로 가르치지만은 김동식 선생님과 그 초등학생을 같은 선상에서 보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생리학적 측면에서 근력은 어느 정도이고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이 선생님이 가진 운동 배경이나 이 학생이 가진 운동 배경 이런 것들을 구분을 지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초등체육에서 우리가 대상으로 보는 초등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문기에 있는 전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연령 그 시기에 있는 그 학생들에 대한 전체적인 학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스포츠 교육학에서 인문기 체육을 다룰 수 있겠죠. 그것은 초등학생이 될 수도 있고 노인이 될 수도 있고 누구라도 될 수 있겠죠. 거기서 완전히 상호 배타적이지 않지만은 저는 초등체육학이 거기서 배타적인 영역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예, 질문 아니었고요. 제 그냥 소감과 소감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안 여쭤봤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기철 교수님께서 발제 제목을 초등체육학 성립은 가능한가라고 질문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 고민한 흔적들을 남겨주셨거든요. 저는 이 글을 다 읽고 또 오늘 줌상에서 56분들과 만나면서 답을 좀 두 가지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체육학 성립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 답이고요. 두 번째 답은 신기철 선생님의 부제가 전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체육의 학문적 정체성과 과제에 대한 4가지 과제에 대한 발칙한 생각이 답이다.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가 바로 진행되는데요. 제한된 시간 안에 또 마무리를 또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랴부랴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